안녕하세요. 가구 제작 제품 기획 콘셉트 설정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콘셉트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콘셉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다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경쟁사 가구에 대한 시장조사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가구 시장조사 방법에는요, 온라인 조사가 있었고, 문헌 조사가 있었고, 현장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구 시장조사 방법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신 다음에 전문 서적이라든지 문헌 조사, 문헌 그리고 논문, 이런 연구 보고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정보를 얻으신 다음에 그걸로도 또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현장 조사까지 하실 수 있다라고 했어요. 현장 조사에서는 뭐 매장을 직접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전시회 등을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 이런 게 현장 조사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우리 포지셔닝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포지셔닝이란 우리가 이 경쟁사의 상품과 서비스에 보다 차별화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정확한 위치를 심어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이 가구 시장에서 어느 위치를 선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는 게 바로 포지셔닝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구가 비쌀 것이냐 아니면 쌀 것이냐, 아니면은 심플할 것이냐, 화려할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원 맵을 만드신 다음에 실제로 경쟁사 가구들의 제품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배치를 해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요, 내가 앞으로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 이 시장에 대한 정보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비싸고 화려한 제품들이 아직 요 시장이 아직 없는 거를 봤을 때 나는 그러면은 조금 가격대가 있으면서도 화려한 제품 요 방향으로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요게 바로 포지셔닝이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셉트의 정의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구 디자인 콘셉트의 범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범위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볼 건데요. 우리 컨셉트의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셉트의 정의 보도록 하죠. 자, 컨셉트의 사전적 의미는요, 어떤 작품이나 제품, 공연, 행사 따위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주된 생각으로 우리 개념으로도 순환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제품의 컨셉은요, 오늘 우리 행사의 컨셉은, 우리 공연의 컨셉은,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 오늘 컨셉은 뭐 자연 친환경적인 거예요. 그쵸? 우리 오늘 컨셉은 뭐 파티, 화려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컨셉은 옛날 어떤 중세시대, 얘가 바로 컨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어떤 매장이나 아니면 카페, 이런 것들에 가셔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뭐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행사 같은 것들에서도 전부 나올 수가 있는 게 바로 컨셉이라는 건데요. 이 컨셉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데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혹은 용도에 따라서 이런 형태라든지 재료, 그리고 색상, 그다음에 제작 방법,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이 컨셉트가 없으면은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중에 그냥 나아 보이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니면 뭐 시장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냥 이걸로 해야지, 이렇게, 그죠?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런 목적 없이 정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컨셉트, 디자인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컨셉트, 디자인 방향을요, 우리 중세시대의 어떤 이런 클래식한 느낌을 컨셉트라고 해봅시다. 클래식. 그러면 이 제품은 클래식해야 돼요. 그죠? 왜냐면 내 디자인 방향을 클래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클래식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느낌들이 드나요? 뭔가 조금 더 고풍스럽고요. 그죠? 장식들도 있고, 조금 더 뭔가 옛날스러운 거. 그죠? 좀 오래된, 어떻게 보면 이제 빈티지 제품들, 이런 것들. 를 우리가 클래식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클래식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의 어떤 양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로 몇십 년 전에, 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유행하던 가구들의 뭐 형태라든지, 뭐 색상, 재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실제로 이 가구 제품에다 반영을 하면, 자, 그 제품의 컨셉트는 클래식이 요 컨셉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서, 제 요 컨셉은 클래식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저게 무슨 클래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연히 요 클래식에 대한 우리 정보 수집, 자료 조사가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컨셉트 조사라는 것들도 또 이어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어떤 우리 이런 테마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의 방향이다. 그래서 내가 이 제품에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컨셉트의 정의, 디자인에 있어서의 구상 단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제작하기 이전에 우리 어떻게 얘의 형태를 만들 것인지 뒤에 나오네요. 자, 디자인 방향이라고 하고요. 이 방향이 없으면 우리 계속 방향을 잃고 막 헤매게 되겠죠. 그죠? 막 중구난방이 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아름답고 기능적인 이런 제품이 탄생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방향이 있어야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는요, 제품이 생성된 이유, 그러니까 이 제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이 제품에 만들어진 목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그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 제품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러면은 가격대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형태나 특징, 재료 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디자인 컨셉트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컨셉트에 따라 기능, 가격, 형태, 특징, 재료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디자인 방향을 아까처럼 클래식한 이런 것이 컨셉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금속이라든지 뭔가 현대적인 이런 느낌을 만약에 만들어 놓고서 클래식하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죠. 그죠? 저거는 컨셉이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자인 방향을 정했다면은 이 방향에 맞게 가격과 형태, 특징, 재료, 기능, 그리고 소비자를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 가지의 의자가 있는데요. 딱 봐도 일단은
분위기나 형태, 색상, 뭐 사용한 재료나 느낌 이런 것들이 거의 상반되는 느낌이 많이 나죠. 그죠? 왼쪽은 조금 더 이런 현대적인 느낌이 많이 나고요. 그죠? 요거는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이 납니다. 자, 모던하다 라는 건 우리 현대적이다 라는 느낌이 많고요. 자, 클래식하다 우리 조금 더 옛스럽다, 고풍스럽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현대적이다, 클래식하다의 기준도 당연히 우리 과거의 어떤 가구의 역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구의 역사를 좀 어느 정도 좀 알아야 이런 디자인 컨셉트를 정의하실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모던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보통 이런 직선적인 느낌들, 직선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재료면에서도 이런 금속 같은 것들, 그쵸,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모던하다, 현대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우리 19세기, 20세기를 넘어오면서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는요, 이런 금속이나 뭐 가죽 이런 제품들의 활용도가 많지 않았어요. 이런 금속을 가공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이런 재료에 대한 가공 능력이라든지 기술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렇게 금속을 가지고서도 가구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속을 보면은 현대적인 느낌이 현대적이다, 현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히 현대에 들어와서 사용했던 재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대신에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고자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은 이제 모던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클래식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옛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예전에, 그러니까 뭐 19세기 이전에 이런 가구들을 봤을 때에는 이런 나무 재질의, 나무 소재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런 벨벳 소재, 그래서 조금 무거웠죠. 예전에는, 요즘에는 가볍고 이런 가구들도 천을 이용하더라도 가볍게 이렇게 뭐 단순하게 잘 만들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봤을 때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좀 이런 무거운 느낌, 벨벳 소재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었고요. 이런 디자인적인 것들도 봤을 때 요즘에는 어떤 형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능에 조금 더 충실한 시대가 왔죠. 옛날에는 이런 기능보다도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종교를 상징하는 가구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의 지위를 알리려면은 훨씬 더 화려하고 막 장식품도 많아지고, 그죠? 막 이런 곡선이나 이런 장식적인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느낌, 이런 가구들을 봤을 때 옛스럽다. 왜냐면 옛날에 실제로도 이렇게 디자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클래식하다, 옛스럽다 얘기하는 게 실제로도 옛날에 이런 가구들을 사용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모던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모던하다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모던하다 하면은 이런 직선적인 것들, 그리고 소재의 면에서 봤을 때에도 이런 금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죽 소재,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신소재 이런 것들 사용했을 때 우리가 모던하다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클래식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재료 같은 것들도 우리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재료들, 나무라든지 아니면 이런 벨벳 소재들 이런 것들 우리 클래식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장식적인 면들이 많이 들어간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클래식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하나로 하나씩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컨셉이 딱 통일되어 보이고 저 가구도 뭔가 딱 확실하게 이 컨셉을 우리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디자인 컨셉트라는 것은요, 단순히 제작자가 그럼 난 모던한 거 만들래 하고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항상 시작은 소비자들의 니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은 누군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제품 기획을 할 때에. 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방법에는요, 우리 트렌드 조사가 있었죠. 트렌드 조사에서 요즘 트렌드, 유행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이 유행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기획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이슈 아니면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곳곳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에서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조사를 하시면은요, 소비자들의 욕구 그리고 필요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령 정말 단순하게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비자들의 니즈, 여러분들 주방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싱크대나 아니면 식탁 이런 것들이 높이가 너무 높거나 높아서 일하실 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거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소비자들의 니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가구가 있는데 이런 가구가 있다라고 봤을 때 이런 가구가 있을 때 앉아봤는데 이 가구가 생각보다 불편하더라. 어디가? 등받이가 불편하더라. 요거 등받이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요거 그러면은 소비자들의 니즈는 뭐예요? 등받이가 편했으면 좋겠다. 이거 등받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소비자들의 니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의 니즈는 트렌드를 통해서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이슈 그리고 문제점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했다. 등받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 파악했다라면은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 컨셉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등받이가 불편하대요. 그러면 일단은 원인을 먼저 파악하셔야 되겠죠. 원인, 이 등받이가 불편한 이유, 일단은 앉았을 때 어깨까지, 그러니까 등까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낮아요. 너무 낮은 게 원인이죠. 그러면 이 낮은 거를 해결하려면 얘를 높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높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지금 완벽하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이 가구의 컨셉트는요, 높다. 높은. 다른 애들보다 등받이가 높은 게 컨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아싸리 등받이를 굉장히 이렇게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가구들은 등받이가 여기 중간까지밖에 안 오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위에까지 오는 거죠. 물론 이게 당연히 이제 편해야 되겠죠. 불편했으니까 불편한 걸 고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아예 다른 제품보다 우리는 등받이가 훨씬 높아서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받이를 높이는 게 바로 해결 방안이죠. 이 해결 방안이 바로 디자인 컨셉트
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자, 뒤에 우리가 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우리가 정말 많이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레트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레트로. 여러분들 TV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일상 속에서도요, 많이 보이실 텐데요. 이 레트로. 자, 요즘에 뭔가 사람들이 막 2000년대 초반에 노래들을 찾아서 듣고요. 그리고 TV에서도 막 예능인들이나 가수들의 어떤 노래들도 보면은요, 뭔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촌스러운 경우도 있고요. 그죠? 오히려 일부러 조금 약간 촌스럽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뭔가 이런 예능 프로들 같은 경우도 뭔가 되게 옛날 것들을 다시 꺼내서 뭔가 추억을 회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죠? 자, 이게 갑자기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레트로라는 단어는요, 추억이라는 뜻의 영어, 레트로스펙트에서 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에서 따온 말인데요. 자, 이 레트로라는 이 추억이라는 뜻이 왜 갑자기 유행을 하고 있느냐? 우리 한 10년 전, 거의 이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이때 우리 2010년대 이전에는요, 굉장히 경쟁이 심한 시대였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10년 전, 물론 지금도 이 경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서요, 계속 경쟁, 무조건 옆에 있는 친구들도 경쟁 상대고요. 또 학교 졸업해서 또 이런 사회인이 되어서도 또 경쟁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그쵸? 어딜 가도 계속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런 시대들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경쟁 시대에 지쳐가는 겁니다. 서서히. 그래서 우리 2000년대 초반,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이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누적이 되어 왔던 거예요. 열심히 우리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했던 거는 좋았지만 이것이 점점 오래 가다 보니까 지쳐가는 거죠. 그래서 지쳐가는 직장인들 해서 옛날에 뉴스 보시면은 귀농귀촌이 굉장히 유행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또 이제 다시 뭐 도시로 돌아온다든지 이런 일도 있기는 하지만 또 잘 적응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귀농한 지 10년 된 누구씨 해가지고 또 인터뷰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런 힐링에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 지쳐가는 이 현대인들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나온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형식의 어떤 잠을 잘 수 있는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쉬는 공간을 잠깐 마련해주는 이런 장소를 마련해주는 카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제품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휴식을 위한 침대, 휴식을 위한 어떤 향기, 그 다음에 이런 예능 프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또 잘 파악하시려면요, 사실 이런 TV, 예능 프로그램 아니면 드라마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그런 트렌드들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 힐링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지금도 힐링을 많이 찾기는 하지만 이때에는 우리 뭐만 하면 힐링하는 곳으로 뭐 떠나자, 여행을 가자. 그래서 여행 프로들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쳐가는 직장인들에게는 힐링이 필요했었던 거죠. 이 직장인들의 니즈는 바로 힐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힐링 카페나 귀농귀촌이 나온 배경이 바로 이 경쟁 시대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힐링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 큰 성인이 된 현대인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던 그런 시대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렸을 때에는 재밌었는데 저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저 아무 걱정 없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줄을 잃었었던 거죠. 자, 이런 생각들이 결국엔 이런 복고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불을 지핀 게 바로 우리 응답하라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요, 이 응답하라 시리즈가 방영이 되면서 이런 이 과거를 회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유행이 굉장하게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응답하라 시리즈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부터 뭐 레트로 이런 것들, 추억을 회상하는 아날로그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현대로 들어와서는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레트로라는 말들이 생겨나는데요. 현재에는 이 레트로가 과거를 그냥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과거를 또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서 뭐 새로운 레트로다 뭐 해서 뉴트로, 혹은 레트로와 우리 힙합을 합친 뭐 힙트로라든지 아니면 레트로와 또 빈티지,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런 빈티지한 가구들도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뭔가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기계라든지 아니면은 금속, 딱딱한 거, 차가운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느끼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옛날 좀 따뜻하고 아늑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사람들이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빈티지에 대한 열풍들도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티지와 레트로를 합친 빈트로라는 말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항상 우리 이런 것들에는 배경, 이 뉴트로와 힙트로, 빈트로가 나타난 배경이 존재하고요. 이 배경에서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가 발견이 됩니다. 이 니즈를요, 우리 복고로 해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복고라는 것이 바로 우리 컨셉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컨셉트를 조금 더 이제 재해석하는 거죠. 재해석. 자,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배경이라든지 소비자들의 니즈를 통해서 컨셉트를 결정하고요. 요거를 나중에 또 재해석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또 갖춰지면은 되게 여러분들만의 제품을 또 만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셉트의 의미, 어떤 작품이나 제품, 공연, 행사 따위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주된 생각이다. 그래서 개념으로도 순화하여 사용하지만 우리 디자인 컨셉트에서는요, 바로 디자인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방향이라는 것은 제품의 생성된 이유라든지, 요게 바로 우리 아까 무한 경쟁 시대 이런 것들. 네, 바로 배경. 이 디자인이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여기에서 소비자.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이제 파생이 되고요. 이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디자인 방향이 된다로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디자인 방향에 따라 기능과 가격, 형태, 특징, 재료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어떤 작품이나 제품, 공연, 행사 따위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주된 생각이다. 우리 방금 본 것 같은데, 자, 개념으로도 순화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몇 번인가요? 네, 2번이죠?
그래서 답은 콘셉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콘셉트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과제는요, 우리 가구 디자인 3가지를 선정하시고요. 그 가구 디자인의 컨셉을 조사하시는 게 이번 시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에서는요, 컨셉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컨셉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